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구충제 9편, 피르비늄 구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피르비늄 구충제 많은 문의들이 들어왔고요. 제가 근데 오늘 피르비늄 구충제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이 구충제가 어떻게 항암작용을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2017년도에 YTN 사이언스 뉴스에 어떤 뉴스가 실렸었냐면 구충제, 간암, 신약으로 등급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뉴스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 찾으면 다 나오는 건데 그 뉴스에 나온 그 구충제가 바로 피르비늄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온 이유는 어떤 논문 때문이거든요. 그 논문이 2017년도에 발표가 되면서 그 논문 때문에 이제 간암의 신약으로서 구충제 이야기가 나온 거여서 제가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그 뉴스에서 이야기한 그 논문이 어떤 논문이고 왜 피르비늄이 간암 환자, 간세포암에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그 논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2017년도에 그 YTN 뉴스에 나온 그 논문은 연구팀이 우리나라 카이스트 연구팀하고 미국의 UCSF 연구팀이 공동 연구로 해서 학술지에 낸 논문이고요. 2017년도에요. 그리고 이 논문지는 어떤 논문지냐면 영향력 지수가 10점 정도 되는 논문입니다. 논문마다 등급이 있어요. 영향력 지수라는 1점짜리도 있고 2점도 있고 3점도 있고 근데 이제 과학자나 의사가 만약에 5점 이상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 논문지로서 10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세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공신력이 있는 논문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과학 논문지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지가 어떤 논문이냐면 이거는 작은 규모의 어떤 실험을 하고 낸 데이터가 아니라 컴퓨터 공학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자, 그럼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논문이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 논문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분석을 한 논문이고요.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한 논문이냐면 여러분 암 유전자 분석은 이미 방대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미 빅데이터로 어떤 유전자 분석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있냐면 암 환자, 굉장히 많은 암 환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암 종류, 암세포에 대해서 유전자 염기 분석이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암 유전자 염기 분석이 된 그 빅데이터가 한 축이 있고 암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 어떤 암이 어떤 유전자에 이상 변이가 있다라는 어떤 유전자 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 분석에 대한 한 축의 연구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빅데이터가 또 있냐면 약물 유전학에 대한 빅데이터가 한 축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오픈 데이터로 자, 정말 수많은 약물 또는 어떤 물질들이요. 세포들과 반응을 했을 때 나타내는 발현되는 유전자를 분석해 놓은 연구 데이터가 이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에. 그러면 여러분, 자, 암 유전자 분석한 결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 암세포별마다 어떤 그 세포들이 특히 발현하는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암세포가 이 유전자 발현이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지금 되고 있나 보다 생각되어질 수 있는 유전자 염기 분석들이 쭉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거를 발현하는 유전자를 억제시킬 수 있는 약물이 있다면 그 약물이 그 암세포의 치료제로 쓰일 수 있겠죠. 이거를 매칭시키는 연구를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암세포의 유전자 분석의 연구 데이터가 있고 이 암세포의 유전자를 억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미 약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분석에 대한 세포랑 만났을 때 발현되는 유전자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 이거를 매칭시켜서
자, 어떤 암세포마다 어떤 약이 매칭이 돼서 이 암세포가 발현되는 걸 억제시킬 수 있을까를 점수를 먹인 거예요. 점수를. 그 점수를 먹였을 때 특별히 이 네 가지 물질이 간세포 암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네 가지 물질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네 가지 물질에서도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일 가능성을 보인 게 그 피루비늄이라는 구충제였던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 지금 피루비늄이란 구충제가 나온 그 결과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굉장한 빅데이터와 빅데이터들을 매칭시키고 스코어링, 점수화시킨 다음에 연구 결과로 얻어진 약이 바로 피루비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서 간세포암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시킬 수 있는 약제로 피루비늄이 가장 1번으로 선택이 된 거고, 그 피루비늄을 세포 실험에서 진짜로 그러면 자, 연구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진짜로 연구실에서 간세포 암종에다가 이 피루비늄 처리를 했을 때 진짜로 암세포 성장이 억제되느냐, 그것도 실험을 했는데 간세포암의 성장을 유의하게 이 피루비늄이 억제시켰습니다. 5가지 세포, 암세포, 간암세포 종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연구팀이 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세포에서 그렇게 했으면 진짜로 쥐에다가 직접 이 암을 이식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암 내에다가 이 피루비늄을 또 주입을 했습니다. 그 주입을 했을 때 그 암이 줄어드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자, 간세포암이 유의하게 피루비늄을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간세포암의 크기를 줄어드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의 골자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제가 쉽게 이야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미 나와 있는 방대한 암 유전자 분석의 연구, 그 다음에 약물 유전자 분석의 연구, 빅데이터를 매칭시켜서 어떤 암이 어떤 약물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억제될 수 있는지를 찾은 거고, 그 찾은 게 바로 가장 매칭이 잘 된 게 간세포암에서 피루비늄이라는 이 구충제였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자,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가 사실은 크게 2가지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미 안전성이 확보되고 오랫동안 이제 사용이 되어 온 피루비늄이라는 구충제가 간세포암의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첫 번째 시사하는 바는 아이러니한 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충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부정적인데, 구충제를 복용하는 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미개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냐 취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피루비늄이라는 구충제가 매칭이 돼서 간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실 이 연구는 굉장히 미래적이고 굉장히 컴퓨터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사실 연구 결과입니다. 굉장히 소수의 어떤 연구 실험실에서 한 데이터가 아니라 굉장한 방대한 양을 매칭시켜서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구충제가 굉장히 비과학적인 걸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굉장히 미래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되고 있다는 게 사실 아이러니고, 그 다음에 2번째, 자, 여러분, 이 논문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저 간세포 암에서 이 피루비늄을 먹으면은 진짜 효과를 보일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기도 해요. 왜냐면요, 자, 가능성은 있는데 먹어서 도대체 거기에 얼마나 도달하느냐가 문제예요. 자, 제가 말한 지금 2017년도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 세포든지 어디든지 실험을 했을 때 피루비늄이든 어떤 약들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킬 때 중요한 인자들이 있어요. 어떤 인자들이 있냐면 이 약물이 처리된 시간, 24시간 처리됐냐, 48시간 처리됐냐, 예를 들어서 72시간 처리됐느냐에 따라서도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반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약물의 농도, 이거의 농도를 얼마로 했냐에 따라서도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키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임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얼마만큼의 양을 먹어야지 이게 도달해서 암세포 성장하는 데 효과를 보일 수 있느냐.
약물의 지속 시간과 약물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씩 제가 먹고 있는 분들 있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그 하나를 먹는 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암에 도달을 하느냐, 그거는 사실은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임상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사실 임상으로 하기 쉬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 약이 이미 나와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약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약이기 때문에 임상으로 사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사실은 않고 그 점이 전 세계적이겠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피르비늄 그 약이 어디서 나왔냐? 2017년도 YTN 사이언스 뉴스에 나온 그 약이 바로 피르비늄이다. 간세포암의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는 약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선택된 약이 피르비늄이고 세포 실험과 피아에다가 주입한 암세포의 성장까지 억제시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 하지만 사람이 먹어서 그것이 암세포에 가서 작용을 해서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는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를 일이죠. 자기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피르비늄 드시면서 기대하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약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 또 그 분의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마 이 약이 작용하는 정도는 아마 굉장히 다를 겁니다. 자, 여러분 피르비늄에 대한 내용 오늘 제가 이야기했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곳에서 이 피르비늄에 대해서 이게 항암 작용을 보일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 논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